안녕하세요. 명상가 도혜입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삶의 목적에 대해서 차크라하고 세 가지 차원의 몸으로 설명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 차크라라고 하는 거는 에너지 센터를 말해요. 그 에너지가 우리 몸에 흐르고 있는데 에너지가 모여있는 스팟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번 차크라부터 밑에서부터 올라갑니다. 에너지 센터이고 에너지 통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총 7개가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 몸은 육체도 있지만 보이지 않는 에너지체와 정보체도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육체가 있습니다. 이게 몸에서 보면은 이 아랫배 쪽에 해당하는 몸이고요. 이 가슴에도 에너지가 이렇게 모여있는 스팟 중에 중요한 스팟인데 이곳은 세 가지 차원의 몸 중에서 에너지체입니다. 머리 쪽에 있는 몸은 정보체라고 합니다. 육체는 피지컬 바디라고 하고요. 에너지체는 에너지 바디라고 합니다. 정보체는 스피리추얼 바디라고 해요. 인간이 살아가는 목적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세 가지 차원의 몸이 하나로 통합된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1차크라부터 7번 차크라까지 다 깨어난 거, 다 100% 깨어난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차원의 몸이 하나로 통합되어서 움직이는 것을 말합니다. 이 의식 상태가 되었을 때 인간이 육체의 완성을 넘어서 영혼의 완성, 인격의 완성을 이룰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육체를 잘 관리하는 방법들은 우리가 많이 알고 있죠. 잘 먹고, 잘 자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하나로 통합된다는 건 뭐냐면 순서가 있습니다. 피지컬 바디가 활성화되는 게 첫 번째, 그 다음에 이 에너지가 두 번째, 에너지 바디를 활성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위로 올라가서 세 번째, 이 스피리추얼 바디를 활성화시킬 수가 있어요. 이게 순서대로 일어나거든요. 근데 이 피지컬 바디는 우리가 잘 먹고 잘 자고 잘 배설하고 이런 것들,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이 있지만 우리가 평소에 어떤 긴장을 되게 많이 하고 살잖아요. 근데 이 긴장 상태에 있을 때 불필요한 에너지를 되게 많이 쓰게 돼요. 그러니까 에너지를 소진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육체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 뭐냐면 이 긴장을 푸는 거예요. 이 긴장을 풀고 이완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가 운동을 할 때 그러니까 힘을 빼야 된다라고 말하는데 이런 불필요한 긴장을 풀면 우리 몸에 무게중심이 있어요. 무게중심이 어디냐? 바로 이 배꼽이에요. 배꼽을 옛날에 재중이라고 불렀거든요. 말 그대로 몸의 중심이란 뜻이에요. 긴장이 풀리면서 이완 상태가 되면서 무게중심이 배꼽으로, 중심이 배꼽으로 모이는 상태가 바로 피지컬 바디가 극대화된 상태를 말합니다. 배꼽의 중심으로 소장이 있는데요. 소장에 혈액이 굉장히 많이 모여 있어요. 영양분을 흡수하죠. 근데 이 소장에 혈액이 모여 있는데 그 긴장 상태, 우리가 대부분 현대인들이 불필요한 긴장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 긴장 상태에서 에너지 소진을 많이 하면서 혈액이 배꼽이나 소장에 모여 있는 게 아니라 혈액이 원활하게 흐르는 게 아니라 정체되어 있다든지 한마디로 혈액순환에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몸 전체적인 밸런스를 맞춰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긴장에서 이완으로 가서 중심이 배 쪽으로 오는 거죠. 이렇게 배 쪽으로 오게 되면은 이 무게중심, 중심이 이렇게 배에 활성화되면서 혈액이 이쪽으로 모이게 되고 왜 우리가 이제 뭔가 힘을 잘 쓸 수 있는 상태, 육체적으로 건강한 상태는 중심이 잘 잡혀 있는 상태거든요. 그리고 중심이 잘 잡혀 있고 불필요한 긴장은 빠져 있는 상태. 그리고 내가 그 상태에서는 자유자재로 힘을 쓸 수 있는 자유로운 몸의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 피지컬 바디의 완성은 내가 원하는 대로 원하는 만큼 몸을 사용할 수 있는 상태. 이 상태가 되면은 이제 피지컬 바디가 건강하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1번이라는 거예요. 육체가 건강한 게 가장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육체를 우리가 마음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고 하더라도 저도 그렇지만 수업할 때 이 육체 관리, 바디 명상을 또 많이 하거든요. 불필요한 긴장을 풀고 무게중심을 아랫배 쪽으로 모으는 거를 이제 보통 바디 명상으로 혹은 요가로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제가 종종 영상에도 올렸었는데 아랫배를 두드린다든지 장을 힐링하는 부분이 피지컬 바디를 건강하게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각각 다 따로따로인 것 같지만 거의 하나로 유기적으로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여러분들이 자기에 대한, 자신에 대한 이해가 훨씬 깊어지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에너지 바디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에너지 바디는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감정과 연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에너지 바디는 가슴에 위치하는데 대표적으로 이 가슴에 심장이 있죠. 심장의 어떤 반응과 관련이 있습니다. 4번 차크라에 많이 해당하는데요. 아까 얘기했던 그 육체는
보통 1, 2, 3번 차크라하고 연관이 깊어요. 근데 사실 엄밀히 얘기하면 이 차크라 자체는 에너지체에 포함되어 있는 개념이긴 해요. 1번부터 7번 차크라는 다 에너지 센터를 말하는 겁니다. 근데 1, 2, 3번 차크라는 육체하고 좀 많이 밀접하고요. 4번, 5번 차크라는 에너지체하고 많이 밀접하고 6번, 7번 차크라는 정보체하고 좀 많이 밀접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심장하고 연관이 있고요. 우리가 영혼이라고 표현하잖아요. 뭔가 마음이라고 표현하고 영혼이라고 표현하고, 조금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여기가 영이고 여기가 혼이에요. 가슴에 있는 게 혼이고 어떤 정보의 영역은 영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합쳐서 영혼이라고 편하게 부르는 거거든요. 가슴에 있는 것은 혼입니다. 이 혼은 감정과 설명을 많이 연결지어서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에너지 바디가 깨어나고 활성화된다는 건 뭐냐면 피지컬 바디는 눈에 보이죠. 근데 에너지 바디, 스피리추얼 바디는 여기부터는 눈에 보이진 않습니다. 눈에 보이진 않지만 어떠냐 느껴지는 곳이에요. 느낌입니다. 느껴지는 영역입니다. 여기부터는 어떻게 느낄 수 있느냐, 우리가 좀 성숙한 사람을 보면 옛날 말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대견하다, 장하다, 그 말이 바로 이 에너지 바디가 커진 상태를 말해요. 어떤 포용성이 있고 사랑이 있고 용서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이 바로 에너지 바디가 이렇게 커진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넓어진 거예요. 그릇이 좀 이렇게 넉넉해졌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조금 현대과학적으로 풀면은 심장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대응력을 말해요. 대응력. 어떤 우리가 일상에서 스트레스 상황을 되게 많이 마주하잖아요. 우리가 스트레스를 안 받고 살 수는 없는데 중요한 거는 스트레스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하느냐,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관건이에요. 근데 이 에너지 바디가 활성화되어 있다면 이 대응력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어떤 반응하고 그거에 대해서 수용하고 포용할 수 있는 능력이 커진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마음이 이렇게 딱딱한 게 아니라 유연해진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데요. 우리가 이 자율신경이라고 그러죠. 자율신경의 어떤 그 조화가 아주 조화롭게 아주 긴밀하게 잘 반응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 자율신경은 교감신경하고 부교감신경, 그러니까 교감신경은 긴장 상태, 우리가 뭔가 스트레스 상황에서 대처할 때, 빠르게 뭔가를 해야 할 때 교감신경이 우세하고, 우리가 뭔가 휴식 모드, 이완할 때 그때는 부교감신경이 우세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스트레스 상황에서 왔다 갔다 할 때, 우리가 스트레스 상황이 끝나면 이완하고 휴식하고 이런 그 부교감신경이 또 나와줘야 되고, 또 이완과 휴식 모드가 끝나면 교감신경이 더 우세하게 주도권을 잡으면서 스트레스 상황에서 대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굉장히 유기적으로 잘 돌아간다는 거예요. 우리 몸에서 어떤 환경에 대한 스트레스 반응이 아주 좋은 상태, 아주 유연한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바디가 커지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정서적으로 굉장히 풍요로운 상태, 정서적인 안정감이 듭니다. 한마디로 4번 차크라가 활성화되면 그렇다는 거예요. 조금 더 설명하면 아까 감정과 혼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결국에는 우리가 대응력이 높아진다는 거는 한마디로 감정 조절이 좋아진다는 거예요. 감정 조절을 잘하게 된다. 감정 조절을 잘하면 이 혼이라고 하는 건 어떤 거냐면 우리의 생명의 에너지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실체입니다. 혼은 순수한 마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순수한 마음에 물이라고 표현해 볼게요. 깨끗한 물이 우리 혼이에요. 이 혼이라고, 영혼이라고 할 수 있는 이 혼의 에너지가 아주 순수한 마음입니다. 어떤 것도 첨가되지 않는 아주 맑은 상태예요. 근데 거기다가 감정이라고 하는 게 생겼습니다. 거기에 먹물을 한번 떨어뜨려 볼까요? 그럼 이 깨끗한 물이 먹물이 한 방울 딱 들어가는 순간 조금 탁해지겠죠. 이게 감정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점점 이렇게 혼탁해지고 까매질 거예요. 이게 바로 혼과 감정의 관계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 되게 많이 하잖아요. 감정을 정화해야 된다. 그게 바로 이 먹물과 같이 이렇게 들어간 순수한 물에 뭔가 첨가가 돼서, 감정이 첨가가 돼서 우리의 생명 에너지인 혼을 잘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감정을 정화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걸 알고 싶다. 내가 진짜 누구인지 알고 싶다. 내가 누구냐, 내가 원하는 게 뭐냐라고 묻는 거는 바로 이 혼입니다. 혼에다가 묻는 거예요. 너가 정말로 원하는 게 뭐야? 감정에다가 물으면 늘 시시각각 바뀔 거예요. 내가 그때그때 가지고 있는 관념에 따라서 계속 수시로 바뀔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어떤 한이 맺힌 정보에 대해서, 그 감정에 대해서 계속 그걸 원한다고 얘기할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진짜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걸 답을 들을 때는 이 혼에게 들어야 됩니다. 순수한 에너지에게, 순수한 생명 에너지한테 물어야 돼요. 그래서
그걸 하기 전에 감정 정화가 필수적이다. 감정 정화를 해서 감정이 좀 어느 정도 조금 씻겨져 내려간 다음에 영혼의 대화를 그때부터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혼은 쉽게 말하면 그냥 영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때 이 감정이 조절이 되고 감정이 정화가 된 상태는 정서적으로 굉장히 풍요롭고요. 정서적으로 안정감이 듭니다. 가슴이 따뜻해지고 뭔가 이렇게 열린 느낌. 조금 더 추가 설명하자면 감정과 영혼은 어떤 시소를 타는 것과 똑같은데 감정이 우세하면 영혼은 이렇게 쪼그라듭니다. 그러니까 감정이 너무 많이 일어나면 우리의 생명 에너지, 순수한 생명 에너지는 이렇게 기가 죽는 것처럼 쪼그라든다는 거예요. 반대로 이 감정이 쪼그라들고 감정을 정화시켜주면 감정이 이게 잔잔해지겠죠? 감정이 잔잔해지면 반대로 생명의 에너지가 활성화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관계를 잘 이해를 하고 있으면 우리가 살면서 감정 조절이라고 하는 부분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거를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에너지체의 핵심은 정보의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육체도 이 에너지체와 정보체의 영향을 받습니다. 이 세 개는 굉장히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정보체 스피리추얼 바디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 이 스피리추얼 바디는 이 밑에 이 모든 것들의 어떤 사령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스피리추얼 바디가 깨어나면 에너지 바디와 피지컬 바디를 조절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스피리추얼 바디가 깨어나면 감정 조절이 훨씬 더 쉬워진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한 이야기인데요. 감정 조절을 잘하는 방법 중에 가장 핵심적인 원리가 스피리추얼 바디의 깨어남입니다. 자, 이제 스피리추얼 바디의 이야기를 할 건데 좀 쉽게 이야기하면 내가 어떤 정보를 가지고 있는지 양과 질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좌우가 됩니다. 그게 이제 스피리추얼 바디인데요. 스피리추얼 바디는 의식의 확장하고 연관이 있어요. 이게 순서가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1번, 2번, 3번 순서로 깨어나는데 육체가 건강하고 정서적으로 안정감이 들면은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판단을 잘 내리죠. 판단, 의사결정을 잘하게 됩니다. 의사결정. 그러니까 여기는 전전두엽하고 연관이 있는데 이 전전두엽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게 바로 편도예요. 의식의 확장이 되면은,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판단과 의사결정을 잘 내릴 수 있는 상태인 거예요. 스피리추얼 바디가 깨어난다는 거는. 근데 어떻게 해서 판단을 잘하게 되는 거냐? 바로 정보의 양질이 올라간다는 뜻이고 의식의 확장이 일어났다는 뜻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의식의 확장이 일어난다는 건 어떤 말이냐면 범위가 넓어진다고 했죠. 정보 처리의 영역이 확장된다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다시 얘기하면 더 많은 정보를 취득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의식의 확장이 일어난다는 건 정보 처리 영역이 확장되고 더 많은 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정보의 양과 질이 올라가고 현명한 판단,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겁니다. 또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이러한 인생의 내비게이션이 켜졌다라는 뜻입니다. 정확히 내비게이션 역할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요즘 잘 보면은 유튜브에서 검색만 하면 모르는 정보가 없죠. 정말 하나하나 다 오픈이 되어 있는 오픈북의 세상인데 결국에는 정말 많은 정보를 우리는 취득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정보는 정말 많지만 어떤 게 있냐면 정보가 이렇게 편향되어 있는 것들이 있어요. 내가 나도 모르게 어렸을 때부터 형성된 어떤 고정관념, 그 정보, 어떤 고정관념 때문에 그 시야로만 세상을 바라보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해야 돼 라고 하는 그 정보, 그것 때문에 의식의 확장이 잘 일어나지 않는 경우들이 있어요. 좀 더 쉽게 이야기하면 나와 우리 가족 정도 생각했을 때의 문제 해결력과 나와 우리 가족 포함해서 사회 구성원 혹은 회사에 있는 어떤 회사 사람들까지 모두 종합적으로 생각했을 때 내리는 의사결정과 나와 가족 그리고 회사, 내가 속한 어떤 공동체 그것뿐만이 아니고 우리나라까지 생각해서 내린 의사결정과 혹은 나와 우리 가족 그리고 사회,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나라, 더 나아가서 다른 나라까지, 전 지구까지 이 정보 처리가 영역이 확장된 상태에서 판단과 의사결정을 내리는 것은 다르다는 거예요. 넓으면 넓을수록 의식이 확장이 일어나고 정보의 양질이 올라갔기 때문에 더 좋은 의사결정을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눈을 뜨는 것과 같아요. 그러니까 눈을 이렇게 가리고 이것만 볼 거야 라고 했던 것에서 이렇게 가림막을 치우는 것
것과 같습니다. 신봉사에서 눈을 뜬 것과 똑같아요. 눈을 떴기 때문에 다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또 비유하자면 우리가 방 안에 불을 끄면 어두워서 잘 안 보이죠. 그래서 내가 뭔가를 찾으려고 할 때 물건이 어디 있는지 찾기가 어려워요. 근데 불을 딱 켜면 훤히 잘 보이기 때문에, 밝으면 밝을수록 잘 보이기 때문에 찾기가 쉬워지죠. 그래서 이 밝기를 이야기합니다. 스피리추얼 바디는 한마디로 밝음이다. 밝음이다. 밝아서 훤히 다 보이는 거예요. 여기만 보이는 게 아니고 훤히 보이기 때문에 더 현명한 의사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현명한 의사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는 이 의식 확장이 된 이 상태를 뭐라고 하냐면 깨달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우리는 끊임없이 하는데 이 환경과의 상호작용에서 굉장히 조화로운 선택, 조화점을 맞출 수 있는 것이 바로 깨달음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스피리추얼 바디의 핵심이 바로 이 조화예요. 조화. 이 조화점을 맞출 수 있는 거. 어디에도 치우쳐져 있지 않은 의식을 말하는 거예요. 너무나 밝기 때문에, 다 보이기 때문에, 훤히 알기 때문에 뭔가 매여 있을 필요가 없는 마치 공기와 같은 의식이라는 겁니다. 굉장히 자유로운 의식이죠. 그래서 사회 구성원으로서는 완전한 구성원의 역할을 할 겁니다. 왜냐하면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할 때 환경을 전체로 인식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개인의 어떤 이득에만 빠져 있는 게 아니라 전체, 나와 너, 우리까지 다 전체까지 보기 때문에 그 속에서 어떤 판단을 내려야 할지가 명확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공생의 의식이죠. 왜냐면 우리가 내 것만 생각한다고 해서 정말 오래 갈 수 있느냐? 그렇지 않죠. 지금의 환경은 환경 오염이 너무나 심하고 인류의 어떤 각각 그 공동체마다마다 그리고 가정 내부마다 갈등도 심하고 어떤 빈부격차의 그 격차도 굉장히 심하고 이 불균형 속에서 조화점을 맞추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시대는 스피리추얼 바디가 깨어날 수밖에 없는, 깨어나기가 너무나 좋은 적기라는 겁니다. 왜냐면 이제 더 이상 갈 곳이 없거든요, 인류가. 네, 인류가 더 이상 갈 곳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장 어두울 때가 가장 밝게 깨어날 수 있는 때인 것처럼 지금이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추구할 수 있는 최고의 경지는 뭐냐면 바로 피지컬 바디가 깨어나고 에너지 바디가 활성화되고 스피리추얼 바디가 깨어난 상태. 그래서 하나로 통합되어서 완전한 의식을 이루는, 통합된 의식을 이루는 상태가 바로 인간이 추구할 수 있는 최고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스피리추얼 바디 정보체는 이 6번, 7번 차크라하고 많이 연관되어서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여기는 어떤 직관이라든지 창조성을 또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직관이라고 하는 거, 통찰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직관과 통찰은 뭔가 잘 맞추고 창조성은 아이디어를 내서 만들어내는 것, 이렇게만 생각하기가 쉬운데 사실은 직관, 창조성, 통찰의 감각은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 스피리추얼 바디가 깨어났을 때, 전체로 의식이 확장되었을 때 가장 활성화됩니다. 근데 제가 계속 거듭 강조하는 건 이게 순서대로 되는 게 중요하다고 했죠. 혼의 성장, 혼의 발견, 그리고 이걸 인성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혹은 양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어떤 인성과 양심인데 이런 인성과 양심이 없는 채로 이 직관, 창조성 어떤 그런 것만 깨우려고 하다 보면은 지금 어떻게 보면 인류가 그런 역사를 쓴 건데요. 인성과 양심은 죽은 채로 계속 창조성에만 몰두를 한 거죠. 인류를 위협할 정도로 지금 발전이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 인성과 양심이 오히려 대두가 될 만큼, 그래서 이 순서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에너지 바디가 깨어난다는 거, 인성과 양심, 어떤 우리의 진짜 순수한 마음, 본래 가지고 있는 태양과 같은 밝은 마음이 있거든요. 그 순수한 마음, 양심을 회복하는 거, 그 인성을 회복하는 거, 스피리추얼 바디를 깨우기 전에 먼저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하는 명상은 이 피지컬 바디의 활성화, 에너지 바디의 활성화, 스피리추얼 바디의 활성화를 유기적으로 모두 다 함께 할 수 있는 명상법을 계속 지도를 하고 있고요. 차크라와 연관지어서, 이 차크라라고 하는 거는 감정과 호르몬하고 아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어요. 이 척추를 중심으로 반사점이 있거든요. 척추를 중심으로. 그래서 차크라에 대해서 이해를 좀 더 깊게 하시면은 나의 삶이 직접적으로 변화할 수 있고 나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이 차크라에 대한 거는 다음에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만약에 명상을 내가 배워보고 싶다, 명상을 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뭘 하시면 좋으냐면, 이제 제가 순서대로 이제 육체를 관리하는 걸 먼저 말씀드렸죠. 바디 명상 혹은 여러 가지 뭐 진동 명상 뭐 등등등 방법들이 있습니다.
네, 더불어서 좀 핵심적인 부분이 이 에너지 바디의 깨어남이에요. 인성과 양심, 가슴에 있는 우리의 진짜 순수한 나,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게 무엇인가를 먼저 발견을 하는 것이 영혼의 탄생이라고 하죠. 그동안은 이 육체가 전부인 줄 알았는데 아니구나. 나에게 보이지 않지만 이 마음이라는 게 있구나. 근데 이 마음도 감정만 있는 줄 알았는데 아니구나. 감정 너머에 더 순수하고 고귀한 어떤 마음이 있구나. 이거를 발견하는 거, 그 자아의 발견이 가장 첫 번째 하실 일이고요. 그 다음에는 내가 스피리추얼한 걸 알고 싶다.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내가 전체로서의 감각을 깨워서 직관력과 통찰력을 깨우고 창조를 하면서 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은 어떤 그 다음의 명상법을 굉장히 전문적으로 만들어 놓은 명상법이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이 스피리추얼 바디의 감각을 깨우시고, 스피리추얼 바디가 깨어나려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전체로 의식이 확장되려면요, 결국에는 그 작은 나의 그 한을 좀 놓아야 돼요.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그 어떤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관념의 스토리들이 다 있거든요. 나는 이런 존재고, 나는 뭐 이렇게 부족하고, 그래서 나는 잘해야 되고, 이런 어떤 관념의 스토리들이 있어요. 그건 제가 지난 영상에 굉장히 많이 설명드렸는데, 그 관념의 스토리들 때문에 의식 확장이 잘 안 일어나는 거예요. 이미 완전해요. 이미 완전한데, 우리가 어떤 그 에고의 인식 작용 때문에 그 전체의 의식을 못 느낄 뿐이에요. 원래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근데 내가 너무 오랫동안, 그리고 내가 부모님을 보고서 이렇게 받은 그 고정관념 있죠? 그 고정관념의 뿌리가 너무 깊어서 그 습관들을 벗어나지 못하고 그 정보대로 세상을 바라보고 그 매트릭스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의식의 확장이 일어나지 않을 뿐입니다. 중요한 거는 내가 어떤 정보에 자꾸 매여 있는가, 내가 어떤 색안경을 끼고 세상을 보고 있는가, 이거를 자기에 대한 이해를 깊이 하는 거, 그리고 그 기억들에 대해서 충분히 정화를 시켜주고 자기에 대해서 충분히 받아들이고 사랑해주는 시간이 우선적으로 되셔야 될 거예요. 예, 그 과정을 함께 하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그러면 궁금하신 것은 댓글에 남겨주시고요. 다음에는 차크라에 대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